네, 전일 지수 조정 속에 또 시장은 종목별 각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시장 안에서 투자 힌트가 될 만한 이슈 오늘도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차장, 김영재 부장 나와 계시고요. 화상 전화 연결은 지금 저희가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연결이 되면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3천을 두고 정치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지수는 둘째치고 네 종목이 잘 가야 투자자분들이 또 큰 수익을 보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런 팁을 드릴 수 있는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지 이슈 먼저 공개할게요.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볼 이슈는 연말 산타랠리 백신주보다는 실적주를 사자입니다. 코로나19 이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또 기본에 충실한 종목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골라준 이슈일까요? 네,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이제 올해도 2주가량 남았는데 그래도 실적주 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전략이신 거예요? 네,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백신 관련된 얘기, 치료제 관련된 얘기, 지금 가장 또 뜨겁죠. 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심은 높은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내년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연결되면서 중소형주의 강세 신호탄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약 바이오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솔직히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가시화되면은 혹시나 또 코너가 또 나오겠죠. 네. 연초 바이오주를 주목하라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럴 때는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는 수혜주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주춤하는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떤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부분보다 지금 당장의 코로나19 관련된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는 이쪽이 더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실적 쪽으로도 내년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실적 대비 저평가주 이런 쪽도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주가 어떤 업종과 섹터가 될까요? 네, 일단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 종목만 한 섹터만 꼽아야 되겠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반도체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가 일단 내년까지도 충분히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냥 이것저것 보지 않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흐름들인데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그리고 또 강한 변화의 기대감을 낳는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던 대표적인 소부장이나 관련된 반도체 부품 그리고 또 소재 이쪽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찾는 것도 또 하나의 내년을 보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은 잘 아시다시피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따 반도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한 줄 평가 먼저 보고 저희가 또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타 산타랠리 일단은 백신주보다 실적주를 사자라는 게 오늘 큰 이슈였습니다. 염 차장님, 백신주보다는 BIGS, 즉 빅스를 사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 김영재 부장의 의견입니다. 백신주보다는 배당주를 사자라고 오늘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빅스라고 하면 좀 성장주 위주로 있는 건가요? 뭐죠? 네, 사실 저는 이제 백신주도 좋게는 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백신이거든요. 근데 네. 전 세계적인 백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괜찮게 보는데 이제 다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고 내년도까지 봤을 때 백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빅스라고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또 이것도 한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이제 자료를 좀 참고했던 건데 뭐냐면 이제 B가 배터리고 이제 I가 인터넷 G가 이제 그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S가 세미컨덕터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한국의 좀 대표적인 지금
주도 섹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비중 늘려보자라는 좀 의견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같은 경우 뭐 현재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이 한 4.5%밖에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가 더 낫다 이렇게 좀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다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최소 1, 2년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까지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좀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그렇지만 주도주는 쉬어갈 때 비중을 늘려야지 올라갈 때 쫓아가면 좀 상당히 늦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간 조정 보일 때 비중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도 좀 요즘에 굉장히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뭐 많이 쉬었어요. 네, 네이버, 네. 카카오 뭐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는 매출과 이익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좀 최근에 좀 백신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모멘텀이 좀 꺾인다라는 이제 우려감 때문에 좀 부진하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인터넷 관련주들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막 규제 들어가거든요. 중국 정부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독점 규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그런 그 이슈에서 되게 자유롭고, 오히려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인터넷 기업들을 좀 피한다면 한국 기업들 쪽으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네이버, 카카오는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거기다가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축이 이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이쪽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어쨌든 이쪽 시장 자체는 커지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그린 뭐 신재생 에너지는 뭐 얘기 안 드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뭐 지금 중국, 우리 한국까지도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확실히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계속 이쪽 산업은 가속화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이 추가되는 거죠.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그린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후발주자였던 이 미국이 드디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는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김인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야 뭐 올해 내내 좀 계속 좋게 봤던 건데, 요새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진짜 슈퍼사이클이 나올지 모르지만 주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미래를 우리가 다 알아버리면 사실상 그게 주가에 그냥 다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지금 기대감이 큰 게 저는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흐름이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특히 반도체가 좋은 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수요는 뭐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수요가 뭐 나쁘다고 보신 분은 없을 텐데 항상 공급이 문제인데, 지금 공급도 좀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뭐 마이크론 공장이 정전이 나고, 또 대만이 뭐 일부 지진도 나고, 상당히 지금 이제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공정들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전 세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염 차장님은 오늘 하나의 포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업종별로 이제 고루고루 얘기를 해주셨고, 김영재 부장께서는 이제 배당주 꼽아주셨는데 연말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로 매수할 업종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래서 뭐 다들 뭐 좋은 종목들, 업종들 다 보유하셨을 것으로 믿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 뭐 신규로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것은 배당 업종, 배당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 산타 랠리가 이제 오늘 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차분하게 뭐 진행되면서 큰 랠리 없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 상승의 주역이 사실 외국인이었고,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는 아주 뭐 역사적으로 가장 큰 랠리를 펼친 이유인데요. 지금 외국인의 그런 매수의 그런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환율이 지금 약간 횡보 조정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뭐 3원 상승했는데 뭐 오늘 뭐 지금 미국 시장 보고 그다음에 미국 환율을 보니까 오늘 좀 하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3원 상승했고요. 여기에 지난주에도 8원 상승한 이후 지금 2주 연속으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2조 2,700억 원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물론 뭐 이벤트성 매도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지금 코스피에서는 한 7,3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지금은 좀 관망세로 전환된 것이 지금 뭐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외국인이 매수를 멈췄을까? 결국 국내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진행되기에는 국내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확진자 수 증가세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사망자 수가 지금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까지는 좀 더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접종이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긍정적인 것만 꼭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접종이 지금 처음인 만큼 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야 된다. 부작용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에서 대선 이후 랠리를 주도한 것이 사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세금 인상이라든지 독과점 금지를 좀 막아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일 민주당이 이번 조지아 그 결선 투표에서 두 정 모두 확보한다면 민주당이 또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글로벌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제 28일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면 지금은 좀 네네.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께서 오늘 이제 어떤 업종과 섹터 위주로 봐야 할지 하나하나씩 풀어주셨고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김민수 대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살짝 힌트를 뭐 주시긴 하셨어요. 네, 네. 그냥 또 시간 관계상 종목만 또 후루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아니,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돼요. 뒤에서 저희가 조절할게요. 안 됩니다. 네. 염승권 차장님한테 죄송하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일단 ENF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워낙 한 1, 2년 전부터 실적 사상 최대치를 나오고 있는 프로세스 케미칼의 대명사죠.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속 수익 보고 나온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번에도 또 올라오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연히 실적 흐름들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대응 계속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월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애칭 공정 쪽에서 실리콘 기반으로 실적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낸드 쪽 그리고 또 디램 미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실적 흐름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3분기 실적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와 월덱스 두 종목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제 염 사장님은 빅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카카오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배터리와 반도체는 조정 시 매수가 답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일단 뭐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가 요새 뭐 굉장히 뜨겁긴 하지만 네. 좀 최근에 보면 소외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올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주가 엄청나게 사실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기업들이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건지 단지 많이 올라서 기간 조정인지.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하락할 때 비중 늘리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이 좀 많은데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는 SKC, LG화학에 주로 좀 많이 납품하는 동박 기업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 떠오르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이 썩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쪽 시장으로 좀 진출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는 전자 결제 업체죠. KG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10배. 그러니까 언택트 비즈니스 기업이 PER 10배라면 굉장히 좀 싸기 때문에 매력 있어 보이고 세 번째 이제 그린 쪽에서는 LS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구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 기업이고 해상 풍력 할 때 그 다 해상 그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이제 장비주 중에서 열처리 장비 중에 하나인 그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가 이제 미세 공정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반드시 필요한 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오테크닉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종목을 염 차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적금보다는 배당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김영재 부장은 배당주 내에서 이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근데 종목은 현대해상을 꼽았는데요. 사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업 중에서 좀 덜 오른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올해 자동차 손해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그 실질 금리 상승으로 향후에는 체크평가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손해보험업인데 사실 손해보험업이 올해 많이 소외되는데 최근 뭐 소외 업종에 대한 그 반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기에 이제 배당까지 주는 그런 컨셉으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상 PBR이 0.4배로서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큰 부담이 없고요. 여기에 그 예상 배당금이 이제 컨센서스는 주당 1,15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4.8% 정도의 배당 수익률. 근데 일부 뭐 증권사에서는 1,200원 이상도 예상하고 있어서 5% 정도 배당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 기간이 순매수하고 있어서 좀 바이앤 홀딩 개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재 부장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채팅방에 좋은 종목 많이들 소개해 주셨네요. 또 이런 감사의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나온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화상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내일은 또 화상 연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